고급 레스토랑의 촛불이 흔들리는 테이블에서 강준혁이 약혼녀 윤지아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는 긴장된 얼굴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지아야, 우리 다음 달에 약혼식 올리자. 아버지도 허락하셨어. 지아는 반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정말요? 준혁이 지아의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지아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떴고 지아는 잠시 자리를 뜬다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홀짝였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지아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고 다시 한번 진동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화면에 떴습니다. 언니, 준혁이 오빠 재산 얼마야? 5천억? 1조? 대박 떼었다.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지아의 답장이 보였습니다. 5천억 정도? 근데 회장님이 건강하셔서 상속은 한참 남았어. 일단 결혼부터 해야지. 준혁이 오빠가 날 너무 좋아해서 다행이야. 와, 대박. 그래도 언니 연기 진짜 잘한다. 순수한 척하는 거 완벽해. 당연하지. 3년 동안 연습한 거야. 준혁이 오빠는 순진해서 쉬워. 준혁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아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준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병원 가볼까요? 지아가 걱정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이제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집에 가서 쉬면 될 것 같아.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준혁은 지아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년 동안 날 속였다고? 준혁은 차를 몰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명품 정장, 고급 시계,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자신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카페에 앉아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지아와의 첫 만남, 데이트, 프로포즈.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아였습니다. 오빠 어디 있어요? 회사에 없다던데? 응, 오늘 쉬기로 했어. 무슨 일 있어요? 어제부터 이상해요.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아야,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내 돈을 사랑하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오빠,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이상한 소리 들었어요? 대답해줘. 솔직하게. 당연히 오빠를 사랑하죠. 오빠, 요즘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잠깐 만나서 얘기해요.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느껴졌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아버지 강대성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던 아버지가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저 지아와 약혼 취소하려고 합니다. 뭐? 강대성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제 약혼 반지까지 줬다면서? 지아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 돈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벌과 결혼이 다 그런 거다.
사랑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저는 다릅니다. 준혁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내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너 같은 재벌 2세한테 진심으로 다가올 사람은 없어. 모두 다 돈을 보고 오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제 진심을 알아봐 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까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준혁은 집으로 돌아와 발코니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펜트하우스, 명품으로 가득한 드레스룸, 최고급 외제차 5대.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정말 아무도 없는 걸까? 그때 창밖으로 청소부 한 명이 보였습니다. 늦은 밤 빌딩 유리창을 닫고 있는 사람. 땀을 흘리며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위험하고 무모한 생각이었지만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재벌이 아니라면? 만약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청소용역 회사 채용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수십 개의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학력 무관, 경력 무관, 성실한 분 우대. 준혁은 마우스 커서를 채용 공고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결정이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지원서 작성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름 칸에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강준호. 그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재벌 2세 강준혁이 아닌 평범한 청년 강준호.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지나쳐 구석에 있는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입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명품 브랜드가 하나도 없는 평범한 20대 청년의 모습. 이제 시작이야. 준혁은, 아니, 강준호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한 위험한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강준호라는 이름으로 면접을 본 준혁은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소용역 회사 클린라이프의 직원이 된 것입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해외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유럽 지사 점검하러 갑니다, 아버지. 그래, 다녀와라. 지아한테는 연락했냐? 네, 했습니다. 사실 준혁은 지아와의 약혼을 파기했습니다. 지아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준혁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나와 관악구의 낡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평생 처음 보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낡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과 부엌이 한 공간에 있었고 창문은 좁은 골목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살 곳이구나. 준혁은 짐을 풀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배낭, 고급 시계 대신 2만 원짜리 전자시계, 맞춤 정장 대신 작업복.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생 이른 아침에 일어나 본 적이 없던 준혁은 눈을 비비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수염이 자란 얼굴, 헐렁한 작업복. 재벌 2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준혁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평생 운전기사가 모는 차만 타던 그에게 출퇴근 지하철은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타고 땀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인 공간. 그는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버텼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청소 용역 회사 사무실은 역 근처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준혁은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요. 새로운 분이죠? 40대 여성 팀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강준호입니다. 저는 김현숙 팀장이에요. 여기 앉아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받고 내일부터 실전 투입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청소도구 사용법, 안전수칙, 근무시간표. 준혁은 모든 것을 메모했습니다. 질문 있어요?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 6시까지 여기로 와요. 선배가 일 가르쳐 줄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준혁은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이미 몇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 여기요. 김 팀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혁이 다가가자 팀장이 옆에 있던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이서연 씨예요. 우리 팀에서 3년차 베테랑이죠. 서연 씨가 준호 씨 교육 담당할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들어 이서연을 바라봤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맑은 눈동자, 수수한 작업복 차림. 그런데 그녀의 미소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강준호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서연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시간 일해온 손이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요? 오늘 담당 건물은 테크노타워예요. 서영과 준혁은 청소도구가 담긴 카트를 끌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테크노타워는 강남의 대형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30층짜리 건물의 모든 층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처음이시죠? 힘들 텐데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서연은 친절하게 청소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닥 닦는 법, 유리창 닦는 법, 화장실 청소하는 법. 준혁은 생전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혁이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허리 아파요. 이렇게 무릎 꿇고 하세요. 서연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준혁은 따라했지만 10분도 안 돼서 무릎이 아팠습니다. 힘드시죠? 처음엔 다 그래요.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 2시간 후 준혁의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서연이 물병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준호 씨, 이 일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준혁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편의점 알바요. 아, 그러셨구나. 저도 예전에 편의점 알바했었어요. 서연 씨는 이 일 왜 시작하셨어요? 서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사정이 있어서요. 급하게 돈이 필요했거든요. 준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건물 옥상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서연은 직접 싼 김밥을 꺼내 준혁에게도 나눠줬습니다. 맛있어요. 직접 만드셨어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싸왔어요. 사 먹으면 돈 많이 들잖아요. 준혁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평생 미슐랭 레스토랑 음식만 먹던 그였지만 이 김밥이 유난히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화장실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준혁은 변기를 닦으며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힘들어요. 저도 처음엔 많이 울었어요. 서연 씨도요? 네. 명문대 나와서 이런 일 할 줄은 몰랐거든요.
준혁은 놀라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명문대요?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려대 경영학과요. 졸업하고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왜요? 어머니가 아프셔서요. 병원비가 필요했는데 회사 다니면서는 간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도 청소부로 일하는 서연. 그녀의 사연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미안해요. 괜히 무거운 얘기했네요. 서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6시 일과가 끝났습니다. 준혁은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구나. 준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벌 2세로 살 때는 몰랐던 것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 매일 반복되는 노동의 무게,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미소 잃지 않는 사람들. 특히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따뜻하게 웃던 그녀. 자신보다 신입을 먼저 챙기던 그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준혁아, 유럽은 어떠냐? 아, 네, 좋습니다. 일 잘 마무리하고 와라. 지아 아버지가 자꾸 연락하시는데 내가 약혼 파기한 거 아직 이해 못 하시더라. 죄송합니다, 아버지. 에휴, 됐다. 빨리 돌아와서 정리해라. 전화를 끄는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했으니까요. 진짜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정말 있을까?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영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기까지 했습니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혁은 점점 청소부 강준호의 삶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지하철 출근, 하루 종일 청소, 저녁 6시 퇴근.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영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밝은 미소로 준혁을 대했고 힘든 일도 함께하면 덜 힘들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준호 씨, 오늘은 제가 김밥 2줄 쌌어요. 하나 드세요. 괜찮습니다. 서연 씨가 드세요. 아니에요. 저 아침에 빵도 먹었어요. 어서 받으세요. 서연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신입 준호가 힘들어하면 자신의 일을 덜어주기도 했고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고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두 사람은 건물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서연 씨, 고려대 경영학과 나오셨다고 했죠? 네, 왜요? 그럼 왜 대기업을 그만두셨어요? 간병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3년 전이었죠.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술비만 3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저희 집은 가난했고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대기업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죠.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어머니 간병하면서 이 일 시작했어요. 시급이 높거든요. 야간 근무하면 더 받고요.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수술했어요. 어머니는 지금 완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세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곁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행복해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준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천만 원.
자신에게는 점심 한 끼 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3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하죠. 그날 오후 준혁과 서연은 15층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남자는 서연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연아, 너 이서연 맞지?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민우. 와, 진짜 너구나. 여기서 뭐해? 청소부? 민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일하는 중이에요. 대박. 고려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한 이서연이 청소부라니. 하하. 민우가 크게 웃었습니다. 준혁은 민우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민우야, 나 일해야 하니까 가줄래? 야,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진혁이랑은 어떻게 됐어? 약혼했다면서?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내 상관 아니야. 차였구나. 하긴 너희 집 빚만 2억이라며? 재벌 아들이 그런 집안이랑 결혼할 리가 없지.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 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뭐야, 너는? 같이 일하는 청소부? 민우가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가주세요. 서연 씨가 일하고 있습니다. 야, 청소부 주제에 감히 나한테 명령해? 민우가 준혁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준혁의 주먹이 움직이려는 순간 서연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준호 씨, 됐어요. 민우야, 우리 일해야 하니까 제발 가줘. 민우는 코웃음을 치며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청소부라니 진짜 웃기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연 씨. 준혁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준호 씨. 이런 모습 보여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대학 때 박민우랑 같은 동아리였어요. 그때는 친했는데.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청소부 된 거 알고는 연락도 안 하더니 오늘 처음 봤어요. 그 사람 말한 약혼자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년 전 만났던 사람이에요. 재벌가 아들이었어요. 준혁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요. 결혼하자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암 판정받고 집안에 빚이 있다는 걸 알고는 연락을 끊었어요. 그런 문자 하나 남기더라고요. 미안해. 우리 집안에서는 내 같은 집안이랑 결혼 못 시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돈으로 모든 걸 판단했던 사람. 그래서 전 이제는 사랑 같은 거 안 믿어요.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차피 가난한 사람한테는 진짜 사랑이 없더라고요. 준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의 상처, 배신, 절망.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자신 같은 재벌들 때문에. 서연 씨.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준호 씨. 위로해줘서.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전 이제 그런 거 기대 안 해요. 그냥 어머니 곁에 있으면 돼요. 그날 저녁 준혁은 원룸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의 과거, 그녀가 받은 상처, 그리고 여전히 밝게 웃으려 노력하는 모습. 나도 지아한테 똑같이 했잖아.
돈 보고 온다고 생각하고 버렸잖아. 준혁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정말로 돈을 보고 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랑했을 텐데 버림받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준호 씨 자고 있었어요? 아니요, 안 자고 있었어요. 오늘 이상한 모습 보여서 미안했어요. 내일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사과의 의미로요. 아니에요, 서연 씨. 사과할 일 없어요. 그래도요, 준호 씨가 저 감싸주려고 한 거 봤어요. 고마워요.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내일 봐요, 준호 씨. 잘 자요. 네, 잘 자요. 전화를 끄는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준혁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연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따뜻함, 강인함, 순수함. 모든 것이 그를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언젠가는 들통날 것입니다. 그때 서연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또다시 배신감을 느낄까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준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진짜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준혁, 대한그룹 상속자. 그는 신분증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내일도 강준호로 살아야 합니다. 서연 곁에서 평범한 청소부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과 서연은 매일 함께 일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준호 씨, 이쪽 화장실 제가 할게요. 15층은 준호 씨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연 씨.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김 팀장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희 둘이 일하면 다른 팀보다 30분은 빨리 끝나. 정말 잘 맞아. 점심시간이 되면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김밥을 싸왔고 준혁은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준호 씨, 매일 편의점 거 드시지 말고 제 거 드세요. 제가 많이 쌌어요. 괜찮습니다. 서연 씨 것은 서연 씨가 드세요. 에이, 우리 이제 친한데 뭘 그러세요. 서연이 김밥을 준혁의 도시락통에 넣었습니다. 준혁은 감사하게 받아 먹었습니다. 서연이 만든 김밥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더 따뜻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서연 씨는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요리했거든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번 주말에 병원 가서 뵈려고요. 그러시구나.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저 같이 가도 될까요? 서연이 놀라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니 뵙고 싶어서요. 안 되면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좋아요. 어머니도 제 동료 만나보고 싶어 하셨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주말 준혁은 서연과 함께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너무 비싼 거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장에서 샀어요. 사실 준혁은 백화점에서 고급 과일을 샀지만 시장 봉투에 옮겨 담았습니다. 병원 305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50대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딸을 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어머, 누구세요? 제 동료 강준호예요. 어머니 뵙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준혁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준호입니다. 아이고, 서연이 동료분이시구나. 우리 딸이 평소에 준호 씨 얘기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뭐야, 사실인데. 준호 씨가 일도 잘하고 착하다고 했잖아. 준혁도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 씨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세 사람은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딸 걱정만 하셨습니다. 서연아, 너 너무 무리하지 마. 청소일 힘들잖아. 괜찮아요, 어머니. 저 건강해요. 그래도 명문대까지 나왔는데.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지금 행복해요.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은 두 모녀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 자신의 가족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병원을 나오는 길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 고마워요. 같이 와줘서.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어머니가 준호 씨 마음에 드셨나 봐요. 보통 낯을 많이 가리시는데.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주문하려 하자 준혁이 말했습니다.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서연 씨, 오늘은 제가 살게요. 괜찮죠?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동안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준혁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히 물어봐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요. 외롭긴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서연은 준혁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혼자 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순간 준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연의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위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연 씨. 준혁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 팀장님. 네. 내일 야간 근무요? 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일 야간 근무래요. 다른 분이 갑자기 병원 가셔서. 야간 근무 위험하지 않나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밤에는 시급이 높거든요. 서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준혁은 불안했습니다. 혼자 하세요? 아니요, 2명이 하는데. 아마 다른 분이랑 같이 할 거예요. 제가 같이 할게요. 네. 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같이 야간 근무하겠다고.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안 그래도 돼요. 힘들어요. 괜찮아요. 서연 씨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준혁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다음 날 밤 10시 준혁과 서연은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밤의 빌딩은 낮과 달리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서연이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1층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밤의 빌딩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와 청소 도구 소리만 들렸습니다. 새벽 1시 20층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서연이 비틀거렸습니다. 서연 씨. 준혁이 재빨리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괜찮아요? 앉아 있어요. 준혁이 서연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아마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요? 밥을 안 드셨어요? 어머니 병원비 내고 나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요.
괜찮아요. 물만 마시면. 준혁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에게가 아니라 서연을 이렇게 만든 세상에게. 잠깐만 기다려요. 준혁이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10분 후 준혁은 편의점 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삼각김밥, 샌드위치, 바나나 이온 음료. 이거 드세요. 준호 씨, 이렇게까지. 드세요, 제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 씨가 쓰러지면 저 어떡해요? 서연은 준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 저 서연 씨가 좋아요. 준혁이 고백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았어요. 서연 씨의 따뜻함, 강인함, 모든 게 좋아요.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서연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 씨, 전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요. 정말요? 네, 준호 씨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텅 빈 밤의 빌딩 20층. 그곳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거짓말, 언젠가는 밝혀질 진실. 그때 서연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준혁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고백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과 서연은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비밀로 했습니다. 회사 규정상 같은 팀끼리는 연애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 씨, 오늘 점심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서연이 도시락 2개를 꺼냈습니다. 와, 이게 뭐예요? 제육볶음이랑 계란말이요. 준호 씨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준혁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한 말을 기억해준 서연. 이런 작은 배려가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 씨, 이번 주말에 데이트할까요? 데이트? 서연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 한강공원 어때요? 치킨이랑 맥주 사서 같이 먹어요. 좋아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트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서연에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저 먼저 가봐야겠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제가 딸입니다. 서연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비용은 약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천만 원. 3년 동안 모은 돈을 다 쓰고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선생님, 수술 안 하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빠르면 2주 안에.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해요?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혁은 서연을 의자에 앉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련님. 최 비서, 지금 바로 5천만 원 현금으로 준비해줘. 30분 안에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알겠습니다, 도련님. 전화를 끊고 준혁은 다시 서연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연 씨, 제가 돈을 구해볼게요. 준호 씨? 어떻게요? 친구한테 빌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연 씨, 지금은 어머니가 먼저예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돼요.
서연은 준혁을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30분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의 비서 최민수였습니다. 그는 서연이 보이지 않는 복도 모퉁이에서 준혁을 만났습니다. 도련님, 5천만 원입니다. 최 비서가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최 비서, 이 일은 절대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최 비서가 떠난 후 준혁은 서류 가방을 들고 서연에게 돌아왔습니다. 서연 씨, 돈 구했어요. 정말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친구가 빌려줬어요. 준호 씨, 어떻게 갚아요? 5천만 원을. 괜찮아요. 천천히 갚으면 돼요. 지금은 어머니 수술이 먼저예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준혁을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수술은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준혁과 서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준혁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준혁은 잠든 서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아. 새벽 2시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전이는 없었고 회복만 잘 되면 괜찮을 겁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서연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준혁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서연과 준혁이 병실에 있었습니다. 서연아,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다 해결했어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서연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가 도와줬어요. 어머니는 놀라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가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친구한테 빌린 거예요. 준혁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혜는요. 저 서연 씨를 사랑합니다. 준혁이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서연이 눈빛만 봐도 알아요. 너희 둘 사귀는 거지?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좋은 사람 만났구나. 엄마는 기뻐. 준호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병실을 나온 준혁과 서연은 복도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준호 씨가 아니었으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사이잖아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 준혁의 대학 친구 박재현이었습니다. 재현은 눈을 크게 뜨고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준혁이? 왜 청소부 옷을 입고 있어? 재현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현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분명 준혁이야. 그런데 왜 저 여자랑? 그리고 청소부 복장은 뭐지? 재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병원 밖으로 나가 다시 안을 살폈습니다. 준혁과 서연이 병원 로비를 걷고 있었습니다. 확실해, 강준혁이야. 대한그룹 상속자가 왜 청소부 옷을 입고? 재현은 준혁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보자. 다음 날 월요일 준혁과 서연은 다시 출근했습니다. 서연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준호 씨,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옥상으로 올라가려는데 김 팀장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호 씨, 잠깐 이리 와봐요. 네, 팀장님. 준혁이 팀장에게 다가가자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 1층 로비에 누가 찾아왔는데? 준호 씨 친구라는데요. 준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로비로 내려가자 박재현이 서 있었습니다. 준혁아.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 있던 서연도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재현이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준혁 도련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련님? 강준혁?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로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은 준혁과 재현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이라고 했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현이 당황한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아, 이런, 내가 실수를. 재현아. 준혁이 재현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자. 준호 씨. 서연이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저 사람이 왜 당신을 강준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련님이라고? 준혁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내가. 대답해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이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재현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재현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 씨, 여기서는 안 돼요. 일단 밖으로 나가요. 싫어요. 여기서 말해주세요. 당신이 누구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 이름은 강준호가 아니야. 강준혁이야.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의 아들 강준혁.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짓말이죠? 미안해, 너한테 거짓말했어. 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는 진짜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어. 돈이 아니라 진짜 나를.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예요? 서연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시험한 거예요? 아니야, 서연 씨. 나는 진심이야. 너를 정말 사랑해. 사랑?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한 게 사랑이에요? 저는 당신이 진짜 강준호인 줄 알았어요. 저처럼 힘들게 사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서연 씨. 그런데 당신은 재벌이었어요. 5천만 원을 친구한테 빌렸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당신도 힘들 텐데 저 때문에 빚을 진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연 씨, 내 말 좀 들어줘. 그런데 당신한테는 5천만 원이 뭐예요? 용돈이에요? 아니면 그냥 던져도 아깝지 않은 돈이에요? 그게 아니야.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었어. 동정이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난한 청소부 여자를 동정한 거예요? 절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재미였어요? 재벌 아들이 청소부 코스프레 하면서 평범한 여자 속이는 게 재미있었어요? 준혁은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연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는. 서연이 준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팀장도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 씨, 서연 씨?
서연은 작업복 명찰을 떼어 준혁에게 던졌습니다. 이제 그만 놀았으면 그만두세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같이 일할 수 없어요. 서연 씨. 준혁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을 보면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서연은 로비를 나가버렸습니다. 준혁이 뒤쫓으려 했지만 김 팀장이 막아섰습니다. 준호 씨,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연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재현이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내가 망쳤어. 아니야. 결국 들킬 일이었어.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단 여기 나가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두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재현의 차에 타자 준혁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2개월 동안 쌓아온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 준혁아, 그 여자한테 진심이었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야. 재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다시 찾아가. 설명해. 어떻게 설명해? 나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는걸. 서연이는 나를 믿었는데 나는 그 믿음을 배신했어. 하지만 넌 그녀를 도왔잖아. 5천만 원 수술비도 내가 낸 거고. 그게 문제야.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내가 어렵게 빌린 줄 알았어. 그런데 사실은 내게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어.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은 거야. 그날 저녁 준혁은 서연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을 기다린 끝에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서연 씨.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준혁을 보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서연 씨랑 얘기하고 싶어서. 할 얘기 없어요. 가세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5분만. 서연은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좋아요. 5분 드릴게요.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처음에는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해 신분을 숨긴 게 맞아.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는 달랐어. 뭐가 달라졌어요? 너는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었어. 따뜻하고 강인하고 진실한 사람. 너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 진짜 부자는 따로 있다는 걸. 그래서요? 서연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 너한테 거짓말한 거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저도 준호 씨를, 아니, 준혁 씨를 사랑했어요. 준혁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된 사람이었어요. 강준호라는 가짜 사람을, 진짜 당신은, 저는 모르겠어요. 서연 씨. 그리고 뭐가 제일 화가 나는지 아세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결국 당신 재산 때문에 도움받은 거였나요? 5천만 원. 그게 동정이에요? 시혜예요? 절대 아니야. 나는 내가 좋아서 내 어머니를 살리고 싶어서. 저는 당신이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었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보는 시선으로. 그게 아니야, 서연 씨. 나는 너를 동등하게. 동등하게요?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가 동등해요? 당신은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게 동등한 관계예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세요, 준혁 씨.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서연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서연 씨. 준혁이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서연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랑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서로를 믿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믿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전 3년 전에도 재벌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때 맹세했어요. 다시는 그런 사람 만나지 않겠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됐네요. 재벌이 가난한 저를 가지고 놀았어요. 서연 씨, 그게 아니야. 됐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전 지쳤어요. 서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준혁은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빗속에 서서 서연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사랑한 사람. 진심으로 사랑한 첫 번째 사람. 하지만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는 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준혁은 비에 젖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연이 떨어뜨린 작업복 명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강준호. 그의 가짜 이름. 하지만 그 이름으로 살았던 2개월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지만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면도도 하지 않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식사라도 하십시오. 최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배 안 고파. 이러시면 몸이 상합니다. 최 비서.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지내? 그건 조사했지? 말해봐. 최 비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소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준혁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최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5천만 원을 갚겠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답니다. 뭐?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갚겠다고. 100개월이 걸려도 반드시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안 돼. 그 돈은 받으면 안 돼. 하지만 이서연 씨가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절대 받지 마. 그리고 내 계좌번호도 알려주지 마. 알겠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자존심. 그녀는 동정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천만 원을 갚으려는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서연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강대성 회장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들어와라. 준혁은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내 아버지. 내가 청소부로 위장해서 여자를 만났다더니 사실이냐? 준혁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박재현이가 나한테 말했다. 내 친구니까 걱정돼서 말한 거라더라.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냐? 진짜 사랑을 찾고 싶었습니다. 진짜 사랑?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찾았냐? 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꼴이냐? 제가 거짓말을 해서 잃어버렸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참 답답하구나. 재벌이면 재벌답게 살아야지 왜 청소부 흉내를 내고 그래? 아버지는 평생 진심으로 사랑받아 본 적 있으세요? 뭐?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준 사람 있으세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연이한테서 그걸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강준혁이 아니라 강준호로서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자는 널 떠났잖아.
제가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하냐? 네. 얼마나? 준혁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전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저 대한그룹 상속 포기하겠습니다. 뭐라고? 서연이한테 제가 진심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체를 사랑한다는 걸. 미쳤구나, 너. 아니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정신 똑바로 차린 결정입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수천억 재산을 여자 하나 때문에 포기하겠다고? 준혁은 뺨을 만지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 하나가 아닙니다. 제 인생 전부입니다. 준혁아, 저 없이도 회사는 잘 돌아갈 겁니다. 전문 경영인 쓰시면 돼요. 저는 서연이 곁에 있고 싶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준혁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내가 방법을 알려주마. 네. 먼저 그 여자한테 진심을 증명해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요?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작성해라. 대한그룹 지분 포기 각서다. 아버지. 그리고 그 여자 앞에서 서명해라.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줘라. 준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아. 회장이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여자가 너를 다시 받아준다 해도 쉽지 않을 거다. 재벌과 평범한 사람의 결혼. 주변의 시선을 견뎌야 할 거야. 견디겠습니다. 서연이가 곁에 있다면요. 다음 날 준혁은 서연이 일하는 새 회사를 알아냈습니다. 강남의 다른 빌딩이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 준혁은 빌딩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서연이 나왔습니다. 서연 씨. 서연은 준혁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서연 씨랑 얘기하고 싶어서. 할 얘기 없다고 했잖아요. 5분만 주세요. 제발.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분만 드릴게요. 준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서연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대한그룹 지분 포기 각서? 네. 제가 가진 모든 지분을 포기하는 서류예요. 왜 이걸 저한테? 준혁은 펜을 꺼내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없다면 그 모든 것도 의미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수천억인데. 상관없어요. 서연 씨가 제 곁에 있어준다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미쳤어요? 서연이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이미 서명을 마쳤습니다. 다 했어요. 왜 이런 짓을 해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요. 준혁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해요. 재벌 강준혁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당신이 상처받은 건 제 거짓말 때문이에요. 이제는 진실만 말하고 싶어요. 준혁 씨, 저는 청소부로 일했던 2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당신 곁에서 일하고 당신이 만든 김밥 먹고 당신의 미소를 보는 게 그게 제일 행복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도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알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릴게요. 평생이 걸려도 기다릴게요. 저한테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한테는 아직 밝히지 못한 게 있어요. 뭔데요? 서연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에 저를 버린 재벌 약혼자. 그 사람 때문에 전 임신했었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유산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나고 일주일 후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전 재벌들이 무서워요.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서연 씨. 준혁이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놔줘요. 서연이 약하게 저항했습니다. 절대 안 놔요.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한 짓 용서 못해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평생 당신을 지킬게요. 서연은 준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아픔이 터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준혁 씨.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저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아직은 당신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서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돌려줘요. 준혁이 받아보니 작업복 명찰 강준호였습니다. 이건 당신이 제일 진실했던 순간의 증거잖아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간직하세요. 준혁은 명찰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하지만 다시 만나려면 천천히요. 제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약속대로 서연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출퇴근할 때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는지, 어머니 병원비는 잘 내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최 비서를 통해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도련님, 이서연 씨가 여전히 5천만 원을 갚으려고 합니다. 계속 거절해. 절대 받으면 안 돼. 준혁은 대한그룹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분은 아버지에게 돌아갔고 준혁은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함께하는 내일이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회사였습니다. 준혁은 CEO가 아니라 평직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강준혁 씨, 오늘 현장 점검 같이 가실래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준혁은 청소부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걷는 것. 그게 진짜 도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은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이래요?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 씨. 준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랐죠? 제가 갑자기 와서.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좋아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서연은 사무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준혁 씨가 만든 회사구나. 네, 함께하는 내일이요. 청소부로 일하면서 배운 게 많아서 만들었어요. 멋져요. 서연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서연 씨를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두 사람은 사무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 씨.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전 지난 3개월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준혁 씨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배신감도 들었고요. 하지만 서연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가 지분 포기각서에 서명하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뭘요? 진짜 사랑이 뭔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천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정말 진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서연 씨. 그리고 최 비서라는 분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준혁은 놀랐습니다. 최 비서가요? 네. 준혁 씨가 지난 3개월 동안 뭘 했는지 다 말해줬어요. 제가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는지 확인하고 어머니 병원비 걱정하고 제 회사 앞에서 매일 아침 기다리다가 가는 거. 그걸 들켰구나.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바보 같아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직접 오지 않고 멀리서만 지켜봤어요? 서연 씨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기다리고 싶었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5천만 원이에요. 서연 씨, 그건 받을 수 없어요. 준혁 씨 돈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서연 씨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서연이 봉투를 준혁에게 밀었습니다. 준혁은 봉투를 다시 서연에게 밀었습니다. 이거 어머니 요양비로 쓰세요. 제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봉투를 밀고 당기다가 결국 웃음이 터졌습니다.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준혁도 웃었습니다. 웃음이 멈추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준혁 씨를 용서해요. 정말요? 네. 거짓말로 시작한 건 맞지만 준혁 씨가 진심이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서연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여전히 준혁 씨를 사랑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 씨.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요. 이제는 서로에게 비밀 없이 살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만 말해요. 약속할게요. 준혁이 서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준혁 씨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네. 함께하는 내일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준혁은 감동해서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절 포기하지 않아줘서. 6개월 후 준혁과 서연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호화로운 호텔이 아니라 서연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 정원에서였습니다. 하객은 50명 정도였습니다. 준혁의 가족, 서연의 어머니, 그리고 청소부로 일할 때 함께했던 동료들. 김 팀장도 왔습니다. 준호 씨, 아니 준혁 씨, 축하해요. 팀장님 고마워요. 그때 많이 배웠어요. 서연이를 잘 부탁해요. 네, 평생 잘 모실게요. 강대성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준혁의 결심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서연 씨. 회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회장님.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하네. 성격이 좀 고집세지만 마음은 착하니까.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축의금이 아니야. 어머님 병원비 지원금이네. 우리 회사 복지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게.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주례가 이어졌습니다. 신랑 강준혁 씨, 신부 이서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혁이 서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신부 이서연 씨, 신랑 강준혁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연도 준혁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준혁은 서연을 껴안고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피로연 시간, 준혁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2개월 동안 청소부로 위장해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따로 있다는 걸. 준혁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업복 명찰 강준호였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진실했던 순간의 증거입니다. 청소부 강준호로 살았던 2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아. 준혁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후 준혁과 서연은 함께하는 내일 재단을 확대했습니다. 전국 10개 도시에 지부를 열었고 수천 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청소 걸레와 작업복 명찰 강준호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아, 저거 왜 계속 걸어두는 거야? 동료가 물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무슨 뜻이야? 돈이 많아도 결국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것.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 그걸 상기시키려고요. 어느 주말 준혁과 서연은 요양병원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직접 만든 음식 가져왔어요. 서연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준혁이도 왔구나. 네, 어머님, 어떠세요? 좋아, 요즘 많이 좋아졌어. 너희 덕분이야.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서연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응? 행복해? 준혁은 미소 지으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지. 너랑 함께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나도 행복해.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업복 명찰 강준호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명찰을 손에 들고 바라봤습니다. 강준호. 가짜 이름이었지만 가장 진실했던 나. 그는 명찰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아, 너를 만나서 행복해. 너 덕분에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그 별빛처럼 두 사람의 사랑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재벌 2세가 청소부로 변장해서 찾은 진짜 사랑.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진실로 완성된 이야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바로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신분과 재산을 뛰어넘어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강준혁과 이서연. 청소부와 재벌이 아니라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하는 내일을 향해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두 사람의 새로운 여정. 그리고 사무실 벽에 걸린 낡은 청소 걸레는 오늘도 그들에게 속삭입니다. 진짜 부자는 따로 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